인쇄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원가가 얼마나 정도 들겠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원이랍니다. 20원. 20원이면 5만원짜리 화폐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인쇄 비용으로. 종이값 포함. 그래서 500달러짜리는 얼마나 들어가겠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한 50원 정도 먹히지 않을까? 안 만들어 와서 모르지만 자기가 만들면 50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인쇄업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우리 5만원짜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 비용은 20원에서 50원 정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49,980원, 100달러짜리를 기준으로 하면 109,950원, 이러한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이 차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 돈을 5만원의 가치와 100달러의 가치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지폐의 가치는 20원과 50원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5만원과 11만원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쓸 뿐이죠. 그나마 5만원짜리는 이 화폐 발행 차익을 한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지 각 은행에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라 밖으로 나가진 않았다 이 말이야. 이 가치가. 이 안에서 약속되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100달러짜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100달러는 발행을 미국에서 했는데 쓰는 건 전 세계가 쓰기 때문에 미국은 50원을 주고 109,950원어치 기름을 사우디에서 사갈 수 있는 겁니다. 50원을 주고. 그러면 50원은 사간 거지만 나머지 109,950원은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냥 가져갔다고요. 그 순간부터 100달러짜리 지폐는 11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50원짜리였는데 이렇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재화를 끌어모을 수가 있죠. 이것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자연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에 반기를 들은 것이 유로화입니다. 미국 달러보다 세계 기축통화의 맛을 먼저 본 파운드화, 프랑스, 독일의 마르크, 이런 돈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세계 기축통화의 맛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1944년 미국이 브레튼우즈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면서 이 지위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거를 찾아보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유로화죠. 그러면 미국이 이 유로화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기들의 기축통화의 권한을 뺏기고 싶겠습니까? 지금이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하는 게 여러분 무역전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기축통화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은 구실인 것이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발생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미 연방은행이 50원 주고 찍어내는 이 세뉴얼리티의 이득을 우리 시민들이 가져보자라고 하는 탈중앙화의 철학 속에서 비트코인을 개발한 것이죠. 비트코인 개발자의 의도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발의 철학은 탈중앙화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발자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달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 연방은행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그러면 미 연방은행은 미국 정부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 연방은행은
미국의 14개 시중은행의 연합체입니다. 민간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정부은행이죠.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은행임에 비해서 미 연방은행은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렇게 오늘날 국가는 이 화폐 발행권을 통해서 엄청난 시늉리지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의 지구촌 모두는 이 시늉리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명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해서 화폐 발행 차익이 얼마나 국고로 들어왔는지 국민들한테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국회 내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올해 화폐를 얼마를 발행해서 시늉리지가 얼마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국고의 어느 부분 얼마큼 들어갔다는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죠. 화폐 발행은 이러한 시늉리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늉리지를 갖기 위해서 미래의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화폐 발행 차익만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돈 버는 방법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잠이 안 와요. 제가 10월 3일 개천절날 이러한 경천동지할 사실을 알고 나서 맛이 갔어요. 아, 이런 비밀을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아는 순간 이 퍼니랜드는 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볼프강 슈트렉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경제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46년생입니다. 저보다 10살 더 먹었는데 조종이 울린다라고 하는 물론 이 책 말고도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냈지만 조종이 울린다 해서 이러한 금융에 대한 위기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서 조문 가는 조자입니다. 이것은 금융이 위기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위기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금융은 지금 금융자본주의는 아주 위독한 상태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스태그네이션이다. 스태그네이션은 저경제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이 아주 저경제성장일 때 저성장을 할 때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거대 금융자본주의 불평등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사상을 낳게 했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이기도 하죠. 여러분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빚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물교환만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면 빚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빚이 없는 세상이 되겠죠. 돈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빚을 지게 돼 있죠. 그렇다고 빚을 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현금 경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